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천천히 생성자 얘기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자, 아까랑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부모한테도 생성자 아무것도 없고 자식한테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알아서 생략되어 있는 기본 생성자, 얘도 마찬가지 생략되어 있는 기본 생성자 가지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철수 객체를 만들 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이름과 나이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다면 널과 0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일단 이런 상황인데, 자, 사실상 김철수 클래스에는 이런 기본 생성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이것까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부모 생성자 호출 이 코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자를 가지지 않는 기본 부모 생성자만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사실상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한다 라고 하는 행위는 디스와 수포를 가지고 소괄호를 붙여서 생성자를 호출해 라고 하는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냐면 디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수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리모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부모는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려주는 게 자식한테 진짜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따 셈 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자,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김철수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리모컨 연결됐고 여기에 이제 변수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이건 그림판으로 갑시다. 천천히 할 거니까. 사람 타입으로 된 변수고 여기는 김철수예요. 자, 리모컨 생겨났고 리모컨 연결되는데 이게 형태가 변환됐고요. 그리고 얘한테는 이제 이따 셈치는 변수 두 개가 이렇게 이름, 나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리모컨 눌러서 이름 나이 출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부모한테도 값이 저장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널과 0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건데, 김철수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수퍼라고 하는 이 부모 생성자 호출 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 녀석을 통해 부모 사람 객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이제 김철수 입장에서 얘가 수퍼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객체를 만들었을 때 생겨나는 이 리모컨이 김철수 입장에서 보면 수퍼,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디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철수가 가지고 있는 얘는 김철수 입장에서 보면 디스고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볼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사실상 이 김철수라고 하는 이 디스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이름과 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동으로 수퍼를 통해 실제 사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쳐다보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객체가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이름과 나이가 진짜로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코드에다가 뭐 김철수 클래스 이 객체 안쪽에다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출력문을 하나 적어주고요. 여기에 뭐 디스점 이름, 디스점 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저 자기소개를 호출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자기소개가 호출이 된다면은 본인 눌러서 이름과 나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김철수 타입의 변수한테 김철수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한다면 이런 게 가능할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명시적 초기화로 만약에 이런 값을 넣어 놓으면 자기소개 했을 때 저 미음 니은 니은 22가 나올까요? 지금 사람 클래스 부모한테 이거 명시적 초기화 한 거고요. 그럼 부모 클래스를 바라보고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녀석들은, 이 변수들은 얘를 가지고 있겠죠. 그걸 김철수가 물려받긴 할 텐데 얘 타입으로 얘 객체 만들었는데 자기소개할 때 쓰겠다라고 하면 되냐란 얘기예요. 돼요.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김철수 객체를 지금 만드는데 지금 좀 전에 그렸던 이 상황과 현재 이걸 가지고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다른 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둘이 김철수 타입으로 동일해서 변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기소개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얘 눌러가지고 지금 이거 호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다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안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디스, 나이, 디스, 이름 이런 것들이 부모가 가진 값으로 잘 나왔죠. 이게 되는 이유는 김철수 객체를 만들면 자동으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럼 부모 객체는 만들어졌고 이때 디스를 가지고서 이름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얘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이 녀석은 여기가 아니라 수퍼를 통해 여기로 들어온다. 얘도 마찬가지 나이도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값을 자기소개가 가져다가 쓰는 거고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 그러니까 물려받은 걸 쓸 수 있는 개념은 진짜로 물려받아서 내가 독립적으로 가졌다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이 디스는 내가 가진 이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지만 이 리모컨을 누른다라는 건 나한테 부모가 가진 걸 가릴 수 있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수포를 누름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수포를 누를 수 있는 이유는 김철수 기본 생성자에서 수포를 누를 수 있게끔 호출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명시적 초기화 말고 이것도 똑같겠죠. 어차피 부모 생성자 호출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잘 나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는 건데, 자, 기본 생성자가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얘가 있어야만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기본 생성자가 없다면, 얘가 없다면 김철수가 기본 생성자, 부모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없어지면 생략되는 거잖아요. 아무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생략되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도 하나 이 외계 변수를 받겠다라고 행위를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생성자가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더 이상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못한다. 생략돼서 이걸 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에러가 난다 라는 상황인 거고, 얘를
기본 생성자를 부모한테 만들어주지 않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한테 있는 어떠한 생성자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러면 기본 생성자로 만들어진 객체든 뭐 어떠한 매개변수를 가지는 생성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객체든 어쨌든 내가 참조할 부모 객체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한번 적어보죠.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요.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자,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콘솔에 찍히는 숫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까지. 일단 김철수 객체 만드니까 김철수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호출돼야죠. 그러면 3 먼저 찍히는 거 맞습니까? 콘솔에 3 3 전에 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이 코드는 13 나올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김철수 객체를 만드니까 김철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맞아요. 3이 나오긴 나오는데 3보다 1이 먼저 나와요. 1은 누가 찍어요? 부모 기본 생성자가. 실제로 이 녀석이 호출이 됐고 이걸 수행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걸 지금 눈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된다. 왜? 수퍼는 항상 첫 번째 줄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와요, 콘솔에? 여기 인자를 넣었어요, 제가. 이 녀석은 기본 생성자 말고 이거 실행시키겠죠. 그러면 4 찍히고 이런 작업 해야 되는데 4 나오는 거 맞습니까? 4 전에 뭐 안 나와요? 4 전에 1 나와야죠. 1, 4 똑같아요. 얘든 자식 입장에서 생성자를 호출하고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어낼 거면 부모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부모 객체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기에는 이따셈 치는 건데 이 이따셈 치는 게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 수퍼라는 리모컨이 있어야 얘가 이따셈이거든요. 근데 부모 걸 안 만든다? 그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김철수한테 이름과 나이는 없는 거예요. 못 써요, 이거. 그러니까 부모를 무조건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는 항상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생성자를
생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러면 뭐 찍혀요, 여기에? 아까처럼 1, 3입니까? 여기 인자는 다시 뺐어요? 그러면 다시 얘를 하겠다라는 건데, 얘는 생략된 수퍼를 끄집어내면서 인자를 넣었으니까 매개 변수를 가진 부모 생성자 찾아갈 거고요. 그러면 2 찍히고 이런 작업한 다음에 끝나면 3 찍히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여기에다가도 넣어 볼게요. 여기는 어차피 인자를 받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얘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인자와 매개변수가 인자가 있는 생성자니까 이 녀석을 하려고 할 거고, 이 녀석을 할 때 수퍼를 하는데 name과 age 받아온 값을 부모한테 넘기고 있고요. 여기로 꽂혀 들어올 거고요. 꽂혀 들어온 녀석을 세팅하기 전에 2가 먼저 찍히겠죠. 그리고 세팅을 합니다. 부모가 가진 이름과 나이라는 녀석한테 이 값들을 줬어요. 여기서 받아온 이 값들을 부모한테 넘겨서 얘한테 줬어요. 세팅합니다. 그리고 나서 4 찍히겠죠. 얘네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름과 나이 다시 세팅하는데 어차피 같은 값이네요. 그리고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면 ASD 25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값을 줄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바꾸는 거는 뭐 나중이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얘를 호출할 때 name과 age를 받아요. 근데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때 다른 값을 넘겨요. 이 녀석을 할 때 2를 찍고 나서 받아온 값이 QWE의 30이에요. 세팅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4 찍은 다음에 세팅하죠. 자, 그러면 여기 뭐 나옵니까 이제? ASD 25예요. QWE 30이에요. ASD 아닐까요? 왜냐면 다시 마지막에 바꿨으니까. 부모의 값을 세팅한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공간 불러다가 바꿨잖아요. 여기서 접근하는 이름과 나이도 결국엔 얘한테 받은 거니까. 원본 얘한테만 있으니까. 그 원본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디스를 눌러서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없으니 여기를 온 게 아니라 디스를 통해 수퍼를 거쳐서 여기에 온 거니까. 부모 생성자로 값을 세팅한 녀석들이었는데 자식 입장에서 불러도 얘네를 건드리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 객체를 만들어낼 때 부모 객체가 딸려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딸려 만들어진 부모 객체는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얘랑 항상 세트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식이랑. 얘가 독립적인 객체로 독립적인 객체로서 활용이 가능한 거라면 코드상의 뉴가 한 번 더 찍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변수 가리기, 메서드 오버라이딩 이런 개념들도 다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여기엔 없어요. 얘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부모를 통해서 실행이 될 때 야, 이 내용으로 바꿔서 거쳐가 라고 하는 그 틀밖에 없어요. 재정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변수 가리기는 애초에
여기에 이렇게 가려놓은 거니까 이제는 가려져서 두 개가 존재하면 부모한테 접근하는 건 슈퍼, 내 거는 디스라고 해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디스를 눌러서 슈퍼를 거친다가 아니라 디스를 누르면 디스를 찾아가는 거고 슈퍼를 누르면 슈퍼를 찾아가는 형태가 되는 게 변수 가리기의 개념이고요. 이제 이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실행되는 순서와 값을 전달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문제없이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예상을 해볼까요? 좀 꽈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출력 결과는 많이 꽈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꽂기도 애매해서. 이름 뭐 나옵니까? 널입니까? 널이 아닙니까? 이름에서는 ASD 맞을까요? 나이는 25예요? 30이에요? 0이에요? 30이에요. 맞습니까? 자, 순서 김철수 기본 생성자로 객체 만든다. 이거 실행된다. 이 녀석 하는 거 와서 봤더니 자, 슈퍼 기본 생성자 생략되어 있는 거 하긴 해야 되는데 기본 생성자 없죠. 근데 에러 안 났어요. 왜 에러가 안 났나 보면 디스를 사용해서 다른 생성자를 얘가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호출하는 걸 사용해서 밑으로 가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을 name과 age에 꽂았는데 와 보니까 여기서 뭐예요? 부모 생성자 호출하고 있죠. 그럼 부모 객체 어쨌든 하나 만드네요. 그럼 기본 생성자를 사용해서 부모를 만들 필요가 없네요. 얘가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부모는 그때 name을 넘기고 30을 넘겼대요. 그럼 얘를 실행시키죠. 그때 받아온 ASD와 30이라는 값을 세팅했죠. 그리고 끝이 나요. 하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까지 봤을 때 부모 클래스의 이름과 나이에 값이 ASD30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이 리모컨을 사용해서 불러내면 결국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값들을 가져올 거니까. 자, 이런 겁니다. 생성자, 상속관계에서의 생성자는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기억했다가 눈으로 잘 쫓아가기만 해도 헷갈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또 올려드릴 건데 아까 전에 같이 풀었던 문제 밑에 3개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뭐 시간이 되면 3문제 다 하시면 좋고 안 되면은 이 첫 번째 문제에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앞에 화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만 먼저 같이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전까지 그냥 해보시면 되고, 다음 수업 전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안내 다 받으셨을 텐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볼 건데, 이 녀석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말랬어요. 문제에 그렇게 써놨고요. 결론적으로는 실행되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뭐 전사 클래스로 객체 만들어서 이름이라는 변수에다가 값 세팅하고 나이 세팅하고 자기소개, 나이 값 바꾸고 자기소개, 나이 값 바꾸고 이름 바꾸고 자기소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걸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쪽이죠. 자,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A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활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활로 공격을 해야 되고, 칼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객체를 하나의 변수가 처리하기 위해서 무기 타입을 사용한다. 그래서 클래스 3개, 이 관계를 쌓는다. 우리가 많이 해본 거니까, 문제도 애초에 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여지가 딱히 없어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공격 메서드가 얘가 실행될 당시에 이 변수가 지금 활객체랑 연결이 됐는지 칼객체랑 연결이 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얘가, 이 메서드가 알아야 돼요. 이 문제의 관건은 그거예요. 공격 메서드가 A무기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알아야 하는가, 이게 관점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필요 없고요. 몰라요. 알 방법 없어요. 왜 모르지? 그냥 공격 메서드 시점에서 A무기라는 이 녀석을 가져오면 안 되나?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가져와서 우리가 조건을 따질 겁니까? 이 객체를? 객체는 명확한 값이 아니에요. 주소예요. 그러면 지금 A무기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뭐 A무기가 1과 같은지 이런 조건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주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런 게 관점인데, 자, 공격 메서드는 일단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떤 클래스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클래스 4개나 있는데 이거는 고민할 여지 없죠. 지금 애초에 객체, 전사 객체예요. 그 안쪽에서 전사 객체를 연결한 리모컨 가지고 호출하고 있어요. 당연히 전사 아닌가요? 그죠? 이 메서드 호출하는 리모컨의 주인의 타입을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공격 메서드 당연히 전사 클래스에 만들 건데, 이 전사 클래스에 만들어진 공격 메서드가 지금 A무기라고 하는 이 변수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방법 없다. 왜? 주소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 왜 알 필요가 없냐면요. 공격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코드는 뭐 한 거냐? 일단 dis.a무기 했어요. 이거 뭐예요? 변수 불러왔죠. 근데 이 변수는 int나 뭐 불린이나 이런 녀석처럼 1차원적인 값을 가지는 녀석이 아니에요. A무기는 A무기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얘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무기, 리모컨. 이거 가질 수 있죠. 무기 타입이니까. 참조형 타입들은 전부 다 변수가 이 타입의 리모컨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리모컨 가지고 있겠네요. 이거 불러오면 가지고 있는 리모컨 누르겠다. 점 찍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또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에 있는 공격 말고 이름을 좀 바꿔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작동이라고 합시다. 전사에 있는 공격 메서드를 실행하면 결국 전사 클래스 안에 있는 A무기라는 변수를 불러다 놓고 얘가 가진 객체를 통해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리모컨의 주인, 이 녀석의 타입을 보라 그랬죠. 그럼 무기 타입에 있어야겠네요. 자, 무기 타입의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때 얘가 실행이 되는데 활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활로 공격을 해야 되고 칼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칼로 공격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오던 거 아닌가요? 얘네 지금 상속관계니까. 작동이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 처리를 해서 칼은 칼로 공격합니다. 활은 활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실행은 얘가 되겠지만 오버라이딩이 됐기 때문에 실행되는 와중에 야, 나 재정했어. 이걸로 가져가 하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야. 결과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은 이제 이름이 변하는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자, 이것도 처리를 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이름까지도 제대로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칸이를 박아놓고 싶지 않다. 변수 처리하고 싶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여기다가 전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 넣는 거. 그럼 작동이 얘를 받으면 되죠. 근데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지금 무기 클래스가 가진 작동은 잘 받았거든요. 왜 안 나와요 얘네? 지금은 오버라이딩 되는 개념이 안 먹어서 얘가 실행돼서 그래요. 왜 오버라이딩을 못해요? 지금 이거는 다른 메서드니까. 그죠? 오버로딩 다른 메서드 취급받잖아요. 그럼 지금 칼과 활한테는 각각 동작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작동 하나, 매개 변수를 가진 작동 하나 해서 총 2개씩. 얘도 정확하게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가지려면 같은 매개 변수를 가져야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활용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러면 이름을 뭐야? 이름이 왜 2개 들어왔어? 카니? 아, 이거 뭐야?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공격 호출하기 전에 이름을 한 번 더 바꾼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카누 이렇게 바꾼다. 그럼 활은 또 카누가 잘 바꾸겠죠?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바뀌는 거고. 근데 이거는 매개 변수를 쓰긴 써요. 인자를. 그래서 이것도 안 쓰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생성자라는 개념 활용하는 거. 이런 방식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다음 문제들 2개 남은 거 푸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제가 다음 수업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좀 잘 복습하고 오시면은 이제 배울 개념은 몇 개 안 남았어요. 개념 조금 더 배우고 나면 바로 CLI 프로젝트 할 거예요. 며칠 안 남은 그 한 5일 정도 시간 동안 간단하게 프로그램 만들어 보는 거 경험하게 될 텐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쉬실 때 쉬시고, 기간이 워낙 기니 공부할 때 공부해서 잘 복습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은 2월 3일이 되겠네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